드론 포렌식, 드론의 부가기능 구현 플랫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FC에 탑재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C에는 여러분 비행 컨트롤러라는 건 다 알 수 있는데요. 이 비행 컨트롤러, 즉 드론의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여기에는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레벨 1, 2, 3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벨 1은 실시간 OS, 리얼타임 OS가 이제 탑재되는데요. 예를 들면 PX4는 NODX, 아두이노는 치바이오스와 같은 것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비행 제어 응용 프로그램하고 OS를 연결하는 그런 미들웨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행 제어 도구에는 예를 들면 텔레메트리라든지 아니면 원격 측량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선 1단계의 RTOS, 즉 리얼타임 OS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RTOS는 보통 항공기 조종에 가장 필수적인 OS가 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PX4는 NOTX를 사용하는데요. NOTX는 그레고리 너트가 만들어서 배포한 32비트 OS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CBOS를 사용하는데요. CBOS는 디오바니 디 시리오가 만들어서 2007년에 배포하기 시작한 OS입니다. 아예 녹색 도롱뇽이 있는데요. CBOS의 상징입니다. 네, 그리고 CBOS는 GPL과 아파치 라이센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벨 3 소프트웨어는 보통 비행 제어 도구, 즉 응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텔레메트리, 원격 측량하는,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물 회피하는 도구, 아니면 영상 촬영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보드 컴퓨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단일 보드 컴퓨터는 초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사진이 있는데요. 보통 크기 굉장히 작은만 보드지만 이 안에 CPU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카드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USB 입출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 카드도 있는데요. 저장 장치는 없기 때문에 대개 SD 카드에 리눅스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MCU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MCU는 단일한 칩 내부에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메모리, 입출력 장치를 모두 갖춘 장비를 언급합니다. 보통 인텔 4004가 최초의 MCU로 알려져 있고요. 인텔의 8086은 XT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들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미들웨어는 앞에서 설명한 단일 보드 컴퓨터가 사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원격 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촬영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 디바이스의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미들웨어가 응용 프로그램이 장치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 송수신 플랫폼은 조종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수신기가 받아서 이제 이것을 PWM이라든지 아니면 D서버 또는 S버스 등의 신호로 FC에 전달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가시거리의 범위에서 조종하지만은 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위성으로 공격용 드론을 조종합니다. 자, 최근에는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사전에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양이나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으로 조종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상관제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상관제 플랫폼은 컴패니언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사람이
수시로 바뀐 경로를 지정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큐 그라운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미션 플래너 또는 매브 프락시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관성항법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 북한은 수시로 남한에 그 GPS 전파를 교란합니다. 또한 GPS 신호는 기상 상태가 나쁘거나 또는 도심지에서 고층 건물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침반이라든지 아니면 가속도 센서, 에어스피드 등의 센서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관성항법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은 GPS 교란과 관계없이 드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잃은 드론이 원래 장소로 복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성항법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미 기존에 GPS보다 향상된 유럽에서 갈릴레오 시스템, 또 러시아에서 글로나스, 또 중국에서 만든 베이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GPS도 SBAS 보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듀얼 채널을 이용하는 기술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GPS의 그 낮은 해상도는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공통 플랫폼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메트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텔레메트리는 우리말로는 원격 측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텔레메트리는 기체의 상태를 GCS, 즉 지상국에 알려주고 지상국으로부터 자세 등을 수정받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텔레메트리를 위해서는 지상국의 컴퓨터와 드론에 모두 송수신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 플랫폼은 초음파 센서 아니면 라이더 센서 그리고 레이저 센서 등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미 포토 센서와 함께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다른 자동차나 사물들을 인식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연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드론에는 수많은 입출력 장치와 센서들이 연결됩니다. 전통적인 드론에서의 장치 연결 방법은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즉 두 가지 장비, FC와 센서들을 직접 연결한다거나 이런 방법인데요. DJI는 보쉬가 개발한 캔버스 방식으로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방식을 사용하면은 가격은 올라가지만 연결은 훨씬 간단하고 단순해집니다. 자, 그리고 전원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수의 드론들은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드론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경우에 비행시간은 2시간 정도나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밀 착륙을 포함한 원격 무인 충전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I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BMI 플랫폼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그 RC 조종기로 드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군집 드론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군집 드론 비행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모두 소개된 기술입니다. 보통 많은 드론을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하기도 하지만은 계층적으로 제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법으로 제어하는 방식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의 부가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